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계엄 여파로 한국 증시만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번 주는 탄핵 표결이 일단 무산됐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초반에 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죠. 이거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지난주 주초에는 매수하고 중반 이후에 계엄 이슈가 등장하면서 이제 매도로 바뀌었는데, 글로벌 증시는 좀 강세해 보이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초반 이용해서 이런 조정 이용해서 매수할지 아니면 불확실성으로 볼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치 변수가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가운데 연기금이 계속 방어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방어력은 좀 보여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주 초반이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반드시 지켜야 될 라인이 있다, 이 점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한국이 유난하게 빠졌어요. 뭐 다우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S&P 500 올라갔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하락한 국가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두드러지게 하락했다.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연말 랠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좀 소외받은 그런 상황이고, 종목들 보면 테슬라, 뭐 마이크론, 엔비디아, 애플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간 반면에 대번 에너지 이런 종들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뭐 테크주들이라든가, 그러니까 메가세븐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살아나면서 미국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 보면 대체로 다 약세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뭐 관세라든가 이런 영향을 덜 타는 종목군들, 뭐 컴투스 홀딩스, 뭐 알테오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밀렸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주일 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이 하락 종목 수가 1,100개가 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심리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관세하고 상관없는 일부 종목에만 매수가 집중이 되고 그 외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플러스가 났고 카카오가 이제 올라갔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적인 이슈로 올라간 거죠. 이게 총수가 그 법적 처리를 받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이제 올라간 거에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서 블랙웰 다음인 루빈이 내년도에 하반기에 출시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겹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빠지지 않고 버틴 건,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하지만 연기금이 붙어서 집중적으로 좀 주가 관리를 하는, 사실상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를 방어하는데 삼성전자가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빠지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고, 정치적인 국면에 맞거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제법 굵직한 호재가 있거나 이런 종목군들만 선별적으로 버티는 그런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들 보면 증시 관련된 뉴스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고 뭐고 이런 게 다 없고 전부 다 그 정치적인 변수에 따른 증시 변동성 이런 것들만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TSMC가 80%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30% 넘게 빠졌다, 이렇게 되면서 계엄 쇼크까지 겹치면서 격차가 더 커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불확실성이 이어지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뭐 탄핵이 가결이 되고 이렇게 되고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되는데, 이 표결이 무산됐기 때문에 표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죠. 이렇게 되면서 주 초반에는 불확실성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일부 나올 것이고, 관련된 매도 물량을 좀 소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이 국면에서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위치가 있긴 하거든요. 지난 8월의 저점, 그 다음에 11월의 저점, 이번 저점이 전부 다 2400 아래였는데, 2400 아래에서는 어쨌든 꼬리를 달고 올라갔잖아요. 꼬리 달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게 왜 이번 같은 경우는 2400 아래에서 이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외국인들 포지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선물 옵션 포지션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 이제 그래프에서 0 위로 올라가 있는 이 영역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익권인 영역이거든요. 근데 대충 계산해 보면 하단이 2,400 정도 초반, 상단은 한 2,600까지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큰 흐름상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면 2,400 바닥으로 잡으면서 최소 2,550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반등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무산이 된 거죠. 그런데 역으로 보면, 달리 우리 말 바꿔서 보면, 다르게 보면 이게 2,400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들이 이 위치로 만약에 이동하게 되느냐, 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하고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해서 이 하단으로 자리 잡았던 게 더 밀고 내려가게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난주 금요일 버전으로는 2,400 정도 이 밑으로 외국인들이 베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방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들이 주초에 만약에 선물을 대규모로 팔고 풋옵션을 매수하게 되면 하단이 밑으로 더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좀 바뀌게 되는지 주초에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 지수로 내려가 버렸어요. 달러로 바꿔도 뭐 지금 2년 전 주가로 이제 내려가 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뭐 코로나 이전 주가라고 하면 지금 크게 뭐 지지선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2022년 10월, 2023년 초반 이때 이제 방어가 됐던 게 660 정도였기 때문에, 네, 이 구간에서 튕겨서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주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신용 물량 털려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좀 방어되지 않으면 낙폭을 이제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지지선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이제 신용이 터지게 되니까 주 초반에 빠르게 이제 저점을 잡아주는 그런 시도가 나와줘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들 매매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외국인들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지난주 아쉬웠던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돌아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때 매수가 추세를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세를 바꾸려고 했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주 증시 전망대 시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한국하고 대만하고가 아시아에서 강력하게 매도하는 두 국가다. 그래서 대만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만을 돌린다면 우리도 같이 돌리는 그런 움직임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12월 3일에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 5,600억을 매수하면서 이젠 출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만은 지난주 내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흐름이 아니었다라면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의 컴백과 함께 연말에 어느 정도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 상황만 종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 키핑해놓은 그런 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체력은 쌓아놓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건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어차피 이번에는 표결을 했어도 안 됐을 거야, 이렇게 외국인들이 봤을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월요일 초반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과 옵션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 코스피에서 매매한 걸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에만 6천억 원 매수 들어갔는데, 잘 보면 뭐 카카오, 기아, 네이버, KB금융, 신한지주 뭐 이런 것들 쫙 깔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자금 집행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그냥 쫙 붙어서 들여놓은 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연기금은 자금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를 방어하려고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이제 매도를 하는데 하이닉스는 적어도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도 하이닉스는 안 팔았다라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금융주를 매도해요. KB금융, 신한지주 뭐 이런 것들이 매도에 들어가 있죠. 물론 이제 매수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밸류업으로 분류가 됐던 종목군들 일부를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시장을 불안정하게 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이번 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400원 안 깨질 거라고 봤던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만약에 아래가 더 무너지는 선물 매도 치고 이렇게 된다라면 아마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도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 초반에 선물 옵션 동향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내려갔고 미국이 어쨌든 금리 인하할 것 같고 주요국 증시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잠재적으로 보면 이것만 해결해주면 우리 올릴게, 이런 심리가 가동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지수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오고 있는 거는 긍정적이죠. 근데 반면에 뭐 다 아시다시피 변동성 이슈 중에 가장 큰 건 현재로서는 정치 변수잖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달러화도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유럽 문제, 우리나라 문제, 이게 유로화와 아시아 통화 전체를 흔드는 그런 요인이라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만약에 일본 금리 인상까지 겹쳐서 뭐 엔캐리 자금 이탈 이런 상황까지 연출이 되면 상당히 안 좋은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주 초반 고비가 고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말 사이에 벌어졌던 일에 대한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상당한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탄핵 표결이 이제 무산됐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그 변동성 끝에 지금 거듭 세 차례에 걸쳐서 방어가 됐던 2,400에 대한 지지력을 외국인들이 확인시켜 줄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지가 된다라면은 이제 요것만 해결되면 크게 올라가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제 지지가 안 되고 외국인들 포지션도 더 밀려 내려간다라면 연말 랠리에 그냥 한국은 빠져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런데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가 연말에는 좀 강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전략을 짰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차라리 그냥 아시아 증시가 올라가던 대로 계속 가주는 게 우리 증시도 이것만 해결해주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어서 동반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는 가운데 연기금이 주식을 사고 있잖아요. 연기금의 매수가 좀 계속 유입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2대1 정도 비율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2 팔면 연기금 1 정도 매수라서 아직까지는 연기금 매수 가지고 지수를 올릴 정도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비율로 바뀌느냐 1대1 정도 되거나 하여튼 외국인들 매도가 줄어드는 게 제일 좋죠. 뭐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어쨌든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거든요. 연기금에 의해서. 근데 코스닥의 대형 업종,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제약주,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쉽게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좀 올라서게 되면, 한두 개 정도만 좀 살아나게 되면 코스닥의 어떤 지수 자체를 좀 방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시장이 다 과매도권으로 또 내려왔거든요. 과매도 내려왔다가 또 반짝하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 좀 저가 매수가 가동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어쨌든 초반 고비를 좀 넘겨서 이 지점은 방어가 되겠구나라는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지선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 부분도 잘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외신에서 보는 이후 전망 같은 게 좀 있는데, 대체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되게 불안정하게 봐요. 당연히 대부분의 언론이나 아니면 외국계 증권사들 보면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근데 좀 전개될 때 이렇게 전개되면 긍정적일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개헌 변수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탄핵이 되고 새로운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디가 이기든 하여튼 뭐 재정 지출이 확대가 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되면서 경제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선거가 확정이 된다라면 좀 거기에 따른 어떤 기대감으로 증시가 좀 반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선취매적인 어떤 움직임이 가동이 되느냐 여부가 결국에는 뭐 어차피 이렇게 될 텐데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가동이 되는지 여부가 주 초반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탄핵 국면에서는 과거 2016년, 17년 때 보면 삼성전자 실적이 확 좋아지는 시기에서 증시가 그 흐름을 그냥 그대로 탔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도 보면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아직까지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있긴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내년도가 올해보다는 이익 전망치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주식시장에도 반영시키기 위해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뭐 변수가 계속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나올 때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 이거를 국민투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국민투표로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걸 했으면 좋겠고, 국민투표 예를 들어서 뭐 절반 이상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탄핵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